종교인 과세를 더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계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4개 시민단체들이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에 대한 위헌 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장 이식수술로 새 삶을 얻고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신준식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6일부터 26일까지 제11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화 기독미술인회가 제3회 정기전 하나님의 창조 백호전을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 여당 의원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계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뉘며 첨예한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여당 측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바로 시행할 경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는 지금까지 과세 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들이 하지만 종교인 과세가 여러 번 유예되는 모습을 지켜봐온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 과제인 만큼 시일 내 시행해야 한다며 종교인 성역화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계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논평을 통해 종교인 과세 유예는 한마디로 시의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연은 지난 정부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그 혼란과 마찰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은 이와는 엇갈린 입장입니다. 납세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는 없는데 이제 와서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교회와 교단 내에서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데 준비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내에서 세금을 안 내겠다는 의미로 보이지. 그래서 이번에 유예하는 것에서 가장 큰 부담은 교회의 다른 이미지, 그러니까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 최근 국내 유일의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 6항이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형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심판이 또다시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은 위헌 심판을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이현진 판사를 상대로 심판 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길 바른군 인권연구소 대표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은 군인들의 공동생활과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이 법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면 절대 폐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기독교사 모임에서 온 한 교사는 지금은 동성애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처벌받는 사회라며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이 남성 간 성교를 막지 않으면 에이즈가 증가한다고 학생들을 가르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들이 올해 퇴임하고 위헌 의견을 냈던 김희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경험했던 신준식 목사. 신장 투석 외엔 살아날 방법이 없었던 신 목사는 기적처럼 신장을 이식받게 됐습니다. 수술 이후 새 삶을 살게 된 신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만성 신부전증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열방을 섬기는 교회 신준식 목사는 2009년 결국 투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에 치닫게 됐습니다. 투석을 하는 과정에서 때론 낙심과 좌절에 빠졌던 신 목사는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늘 예배당에 올라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신 목사는 6개월 후 기적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한 병원의 장기기증센터에서 신 목사와 부합하는 신장이 있어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됐던 전화가 온 겁니다. 신준식 목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사람은 1살밖에 안 된 뇌사 상태의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장을 이식받은 신 목사는 3년이 흐른 지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신 목사의 삶은 뒤바뀌었습니다. 거저 주시는 그야말로 100%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경험하고 정말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신 목사는 매주 월요일이면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1년째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점심 한 그릇에 신 목사는 온 정성을 담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는데 이렇게 여러 자매님들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더 먹어져요. 맛있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부담 없고 감사합니다. 신 목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에 감사하며 일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평화한국이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전국 21개 교회를 순회하며 제11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실시합니다. 평화한국은 종교개혁 500주년과 평양 대부흥 110주년을 맞은 올해 복음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회개와 갱신, 화해를 주제로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21일 동안 기도했던 것을 교훈 삼아 나라와 민족, 교회와 사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자는 취지로 2007년 시작됐습니다. 올해 기도회는 6일 우리응답교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음악극과 찬양제 등 복음 통일을 위한 문화행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평화한국은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복음 통일을 위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세일의 기도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성도들은 책자를 통해 회개와 갱신, 화해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세일의 평화기도회 현장은 15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 구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창립 정신을 이어받아 지난 2014년 창립한 이화기독 미술인회가 제3회 정기전 하나님의 창조 100호전을 개최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주제 선구로 삼은 이번 전시회엔 19명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하나님의 창조, 부활, 광야 등 37점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매월 예배를 드리고 약 10개월간 주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이미지화한 신미선 작가는 모든 작가들이 문화사역자란 사명을 갖고 작업에 임했다며 나의 기준과 주장, 생각은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화기독 미술인회 김경은 회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완성된 작품인 만큼 그림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진리, 평안함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6월 5일까지 미랄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2차 전시는 극동갤러리에서 북한선교 후원전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를 만든 회사로 화제가 됐던 구두 만드는 풍경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은 구두는 아주오라는 이름의 수제화인데요. 청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인 구두 만드는 풍경의 대표 브랜드였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장사를 할 때가 2012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셨죠. 그때 오셔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구두를 사셨는데, 하지만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장애인들이 만든 구두라는 사람들의 선입견에 결국 회사 설립 3년 8개월 만인 2013년에 폐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석영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구두를 아직도 신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시 일했던 청각장애인들이 원한다면
다시 모여 구두의 살을 살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문화사역단체 노아가 NGO 굿브리지와 함께 청소년 자살 예방 공연에 나섰습니다. 뮤지컬은 왕따와 성적 비관 등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문제들로 극을 구성했습니다.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절망적이진 않아. No suicide. 뮤지컬은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굿브리지 정래욱 대표는 이번 뮤지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아와 굿브리지는 앞으로 학교와 교회를 찾아가는 뮤지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와 문화가 있는 도시형 컨퍼런스 예배포럼 2017이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예배포럼 컨퍼런스는 찬양사역단체 다리 놓는 사람들이 개최해왔던 예배인도자 컨퍼런스에서 시작됐는데요. 축제와 같은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함께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마음을 노래할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마커스 워십 심종호 예배인도자, 기타리스트 함춘호,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인데요. 22일부터 24일까지 서현교회와 홍대 스테이라운지에서 진행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TV의 뉴스 김뉴스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근 국내 1호 말 관리사 고 박경근 씨의 자살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줬는데요. 이 사건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 안전망에서 정규직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정규직이 82.9%, 비정규직은 36.3%였습니다. 건강보험은 정규직 86.2%, 비정규직 44.8%였으며 고용보험은 정규직 75.1%, 비정규직 42.3%로 조사됐습니다. 비정규직 보호와 감축에 힘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축산물의 물가 상승률은 2014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달걀은 67.9%, 닭고기는 19.1%, 돼지고기는 12.2% 올랐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오징어와 수박, 포도 등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물가 변동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격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재기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일부 산간 지역의 식순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충북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에 따르면 단양군과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등 6개 마을 150가구에 운반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올해 강수량은 약 162mm로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안성시와 광주시, 가평군 등 3개 시군 14개 마을에서 900여 명의 주민들이 운반 급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어 가뭄 해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펼치고 있는 나부터 캠페인이 전성도와 교회들이 동참하는 구체적 실천운동으로 확산됩니다. 나부터 캠페인 추진위원회는 교단별로 교회들을 선정해 나부터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요청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95개 항목을 작성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23개 교단 교단장들이 참여하면서 본격 출발했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과 분당 중앙교회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 세부 과세 기준을 정립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교파를 초월해 전국 목회자, 교단 관계자, 재정 실무관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가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해 스마트쉼 태그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쉼 태그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티커로 스마트폰을 대면 벨소리에서 진동 모드로 변경됩니다. 성경책 표지나 예배당 출입구 등에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내달 13일부터 24일까지 몽골과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 총 8개국 67개 다문화가정 125명을 대상으로 제3회 다문화가정 부모 초청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선 환영 만찬, 국내 관광, 다문화가정 나들이 등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